기존의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파워포인트 템플릿에 내가 원하는 주제를 입력하니까 내용을 변경해서 템플릿을 작성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좋은 양식만 잘 모아 놓으세요. 나머지는 이제 클로드가 할 겁니다. 흔히 AI로 파워포인트 작업을 한다고 하면 감마, 제미나이의 캔버스 기능, 노트북 LM의 슬라이드 덱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AI가 만든 결과물은 비즈니스 실무에서 바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자, 여기 노트북 LM으로 만들었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꽤나 가독성 있게 잘 만들어진 PPT네요. 대학교에 과제 발표나 혹은 격식을 차리지 않는 캐주얼한 상황에서는 사용하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여러분의 회사나 직장의 원래이나 주간 회의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좀 사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재미나이의 캔버스에서 만든 PPT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어떠신가요? 뭔가 잘 만들긴 한 것 같은데 뭔가 2% 부족한 듯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기능은 구글 슬라이드로 내보내서 각 페이지마다 이미지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AI 기능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2%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젠스파크에서 작업한 PPT를 한번 볼게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내용이나 구조, 전체적인 목차나 그다음 시각적인 부분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력된 결과를 바로 회사에서 직접 사용은 뭔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여러분의 직장이 가지고 있는 문서 작성 기준이나 문서 제작에 대한 문화나 철학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마다 설정한 문서 작성 지침이 다릅니다.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면 문서의 레이아웃, 폰트 크기, 표 형식, 띄어쓰기, 색상, 규격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즈니스 조직은요, 문서 작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에 맞춰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혹시 문서 작성 지침이 없더라도 최소한 자주 사용하거나 선호하는 스타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AI에서 만든 PPT 슬라이드가 잘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비즈니스 실무에서 바로 사용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실무에서 사용하는 PPTX 양식을 유지한 채 내가 원하는 주제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뽑아내는 방법을 클로드 스킬을 사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테스트해 본 결과 대략 80% 수준으로 완성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용할 파워포인트 파일은요, 확장자가 PPTX만 사용하고 PPT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안내해 드렸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PPT 파일과 PPTX 파일은 전혀 다릅니다. PPT는 바이너리 형식이고 PPTX는 XML 기반의 압축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사용할 파일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 첫 번째에 있는 파일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요. 이름 바꾸기에서 뒤에 있는 PPTX를 지우고 zip으로 확장자를 변경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일을 변경한다고 얘기가 나오고요. 누르면 이렇게 zip 파일로 바뀝니다. 안을 눌러보니까 여러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과 클로드 스킬에 대한 부분은 저번 영상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꼭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내용이 거의 없고 템플릿만 있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 샘플 1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교육 제안서라는 느낌이 들죠. 여기 보면 제목이 있고요. 그쵸? 슬라이드는 이런 과정이 있네요. 그쵸? 교육 일정, 방식, 대상, 그죠? 교육 내용, 강사, 그 다음에 어떤 툴을 쓰는지 이런 게 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떤 모듈과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4시간을 기준으로 표로 정리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는 강사 프로필입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강의 스펙이죠. 사진이 있고 이름이 있고, 그쵸? 어떤 경력, 저서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해당 교육의 강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서를 고객서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제를 설정하고 뭐 강의 주제, 커리큘럼, 강사 정보도 여러분들에 맞게 변경을 해야 합니다. 자, 이걸 클로드 스킬을 활용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드로 이동합니다. 자, 좌측 하단에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설정을 선택합니다. 설정해 보시면 여기 기능이 있는데 기능을 선택합니다. 조금 내려보시면 하단에 스킬이라고 있습니다. 스킬 끝에 가면 사용자 지정으로 이동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선택합니다. 지금 보시면 내 스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로드에서 제공한 예시 스킬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는데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스킬을 적용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클로드와 함께 창작하기, 스킬 지침 작성, 스킬 업로드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킬 업로드를 사용할 건데요. 해당 내용을 선택합니다. 자, 스킬 업로드에 파일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클릭해서 미리 작업한 스킬 파일을 가져옵니다. 저는 미리 작업된 내용이 있고요. 적용이 되면 pptx 오토필 컨버전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저는 미리 돼 있기 때문에 경로만 안내를 드린 거고요. 현재 추가로 기획 중인 스킬 시리즈가 워드, 엑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각 스킬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별도 영상으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미리 작업한 스킬을 이용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영상에서 작업한 스킬 파일은 영상 더보기에 구글 폼에 링크를 여러 개 올려놨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이메일로 작성하시면 자동으로 발송될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 더보기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킬 파일을 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의 지침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에 더보기를 선택합니다. 채팅으로 사용하기를 선택합니다. 여기 보시면 플러스 버튼 있죠?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고 파일 또는 사진을 추가합니다. 자, 저는 샘플 1 강의 제안서 빈 양식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내용을 선택하고 열기를 선택합니다. 자, 프롬프트에는 다음과 같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양식에 맞춰 스킬을 사용할 문서를 작성해 주세요. 주제는 한국은행의 신입 행원을 위한 4시간 분량의 커리큘럼으로 작성합니다. 커리큘럼의 1부터 4까지의 모듈명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강사명은 홍길동으로 변경합니다. 강의 이력은 강의 주제에 맞게 회사명과 주제를 임의로 작성합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강의 이력은 원래는 여러분들의 스펙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실행을 선택합니다. 자,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그쵸?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는지를 설명이 되어 있네요.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신입행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변경을 해줬고요. 교육 일정 방식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모듈 1부터 모듈 4는 어떤 내용인지, 강사는 누구였죠? 맞아요. 홍길동 강사로 변경하기로 했죠. 자, 그 다음에 모듈 내용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상세 내용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빈 양식이요. 아까는 빈 양식이 이번에는 신입행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강사 내용 볼까요? 이런 건 좀 수정사항이 좀 발생을 했네요. 그쵸? 자,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가 좀 바꿔놨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도 보시면요. 은행에 관련된 내용으로 다 바꿔놨네요. 임의대로.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형태는 유사한 내용의 템플릿이 있는 경우입니다. 우선 샘플 2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생성형 AI 실무 향상 교육의 기본적인 교환 템플릿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다 텍스트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노트북 LM에 대한 전체적인 캡처 화면, 그쵸?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 다음에 챗GPT를 활용해서 VBA 매크로를 작성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썬 관련된 교육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교환을 그대로 한번 사용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교환을 똑같이 쓰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뭐 용어라든가 내용을 페이지별로 일일이 수정을 좀 하고 싶다고 하겠습니다. 비전문 용어로 우라카이라고도 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자, 어쨌든 이런 형태로 나는 이 교환을 사용하고 싶은데 기존에 있는 거 똑같이 쓰는 건 싫고 일부 단어라든가 문맥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바꾸고 싶다고 하겠습니다. 이럴 때 스킬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라우드로 이동합니다. 자, 이번에는 스킬이 적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을 첨부하시고요. 파일은 지금 강의 교환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자,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양식에 맞춰 스킬을 사용한 문서를 pptx로 작성해 주세요. 1. 교육 세부 파트는 생성형 AI 리터러시, AI를 활용한 엑셀 교육, AI를 활용한 파이썬 교육입니다. 전체적인 텍스트의 수준을 첨부 양식보다 좀 더 세련되고 전문적인 용어나 문장으로 작성해 주세요.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실행을 클릭합니다. 자, 결과가 나온 걸 확인했습니다. 보면 아까 요청한 대로 3개 파트로 구분돼서 나눠져 있는 것 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링크가 생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내용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조금씩 바뀐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기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지금 보는 기존의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은 맞아요. 네, 조금 이렇게 뭐 문장이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상세 내용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 쓰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 좋을 것 같고,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 있는 데이터나 이런 세부적인 타이틀, 뭐 제목, 문구, 문장 이런 것들이 수정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긴 템플릿을 사용할 때입니다. 샘플 3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싶은 레이아웃을 가진 이런 템플릿을 구했다고 하겠습니다. 혹은 직장이나 관련 회사에서 사용하고 싶은 템플릿이 있는 거죠. 참고로 이런 스타일의 슬라이드를 제 강의에서는 하이브리드 스타일의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스타일 템플릿을 추가로 원하시면 영상 더보기의 링크를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하이브리드 스타일을 사용하고 싶은데 내용을 보니 수정할 사항이 좀 많아 보입니다. 이런 구조라든가 형태, 텍스트를 모두 뜯어 고쳐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버닝 메시지와 실제 내용도 매칭을 시켜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텍스트를 모두 뜯어 고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쉽게 템플릿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용하고 싶은데 뜯어 고치려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내용도 한번 볼까요? 어떤 영업활동의 어떤 컨셉이고요.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각 분기마다 매출은 뭐 있고 비용은 뭐 있고 이런 활동들을 나열을 했네요. 그리고 2분기와 4분기에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분기에 뭐 활동이 좋네요. 비용 감소 활동이 좋아서 4분기에도 이런 거 좀 연이어서 확대하겠다. 이런 논리적인 구조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요. 연도별로 쭉 나와 있고 매출, 그 다음에 영업이익, 쪽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될 때고 요건 영업이익 플러스 될 때, 그 다음에 여기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네요. 자, 매출도 나와 있고 비용도 나와 있으니까 손익이나 이익이 나와 있 트렌드나 추세를 설명할 때 쓰이는 슬라이드 같습니다. 자, 이거는 임상실험에 대한 단계를 A, B, C, D 이런 과정으로 단계를 세분화한 도식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C 단계에서는 어떤 걸 했고 D 단계에서는 어떤 걸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렇게 돼. 뭐 이런 것들이네요. 자, 이걸 또 신약 개발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른 거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나? 이렇게 고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학원의 수강생이 치른 23년도에 총 4번의 무슨 시험을 치른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이 79점이고 미래 2회, 3회, 4회 때 각각의 내용과 특히 2회 때 나온 점수는 어떤 식으로 구분했고, 그쵸?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학원에서 작업했나?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도식화를 쓰고 싶을 때는 내용을 바꾸셔야겠죠. 그렇죠? 내용을 바꾸셔야 하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바꾸자니 난 이건 다른 형태로 좀 하고 싶다. 다른 메시지를 주고 싶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용도 바꾸고 세부적인 상황도 바꾸고 그 다음에 거버닝 메시지도 맞춰서 바꿔야 됩니다. 자, 이럴 때 클로드 스킬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드로 이동합니다. 클로드로 이동하신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는 샘플 3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를 입력하기 전에 프롬프트의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요. 클로드가 각 슬라이드의 내용을 분석하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의 직종이나 그쵸? 업종, 업태, 조직 내에서의 역할,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클로드한테 추정해서 다양한 사례 혹은 임의 작성을 요청을 합니다. 사실은 임의 작성보다는 정확하게 작성할수록 좋긴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일단 러프하게 결과가 나오는 걸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프롬프트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킬을 사용하여 첨부 형식의 각 슬라이드의 구조를 분석하여 1. 각각의 슬라이드 장표를 삼성화재 애니카 손사의 2. 전략 파트 부서에서 근무하는 대리급 직원의 업무별 시나리오에 맞춰 3. 클로드가 판단한 가장 적합한 임의 주제로 슬라이드를 작성해 주세요. 자, 실행을 선택합니다. 조금 안 나왔다고 해서 에러가 난 건 아니에요. 실제 다운로드 해보면 결과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 여기 있는 다운로드 화면이 이쪽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파일을 열어볼게요. 내용을 보니까 손해사정 관련 업무로 내용이 거버닝 메시지가 바뀌었고 여기 있는 내용도 바뀐 게 확인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보험금 이런 내용이 있대요. 잘 모르겠어요. 지급보험금, 보험료 수익, 그 다음에 손해사정 처리 단계, 현장 조사부터 C단계는 뭐하고 D단계는 심사과정 이런 게 있답니다. 그리고 애니카 손해사정팀이 처리한 25년 4분기 손해사정 승인율 이런 걸로 다 바꿔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이런 것들은 아마 텍스트 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씩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어떤 텍스트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보고 수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기존의 레이아웃은 건드리지 않고요. 그 레이아웃의 텍스트나 수치적인 내용 부분을 변경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각 슬라이드가 가진 구조나 철학을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형태로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업무를 하나 더 해볼 건데요. 일단 화면을 닫고 클로드로 이동합니다. 클로드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프롬프트 하나 더 연이어서 해볼게요. 자, 프롬프트에는 다음과 같이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출된 결과의 슬라이드를 분석한 표를 작성해줘. 1. 표를 만드는 목적은 주제를 입력하면 적합한 슬라이드를 추천받으려고 해. 2. 표의 구조는 파일명, 슬라이드 번호, 슬라이드 유형, 비주얼 구조 요약, 주요 도형, 교체 텍스트의 수, 적합한 주제 키워드, 부적합한 주제, 교체 시 주의사항, 완성 예시 주제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선택합니다. 자,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자, 이걸 왜 만들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템플릿을 만들고 표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나와 있는 이렇게 표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내용을 정리한 이런 엑셀 리스트를 노트북 LM이나 아니면 제미나이 잼스나 이런 파일 업로드 해놓고 나는 이런 주제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슬라이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첨부된 내용에서 어떤 슬라이드를 할지를 추천해달라 하면 얘가 어디 있는 내용으로 추천해주겠다. 즉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해당 슬라이드를 추천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슬라이드를 잘 모아가지고 라인업을 설정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으로 파일 첨부하고 주제를 바꾸면 원하는 스타일대로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양식만 잘 갖춰 놓으면 문서에 녹이고 싶은 본인만의 생각을 슬라이드로 손쉽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끝으로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I 강의를 하면서 처음에는 몇 년 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서 기존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뀔 거라고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습니다. 누구는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고 직업이 모두 사라진다 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주는 영상들이 많이 있고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챗GPT가 나온 이후 2022년도 말 이후에 지금까지 모습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모습이나 주변에 한번 보시면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실적이나 퍼포먼스로 여러분들의 성과가 극대화됐나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조금 나아진 수준일 수는 있으나 드라마틱하게 뭔가 변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없었을 겁니다. AI 관련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쫄지도 마시고 생각보다 모든 제도, 시스템, 기술은 실제 나에게 적용될 때는 조금 더디게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뭔가 불안에 떨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어쩌라고 뭐 이런 마인드로 그냥 넘기세요. 그리고 이런 게 있구나. 아, 이건 도움이 되겠네? 하시면 그때 배우면 됩니다. 좀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효율을 높이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상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파트너 임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